자, 이제 나경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나경원이 윤석열한테 굉장히 걸칫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주말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나경원이 2위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제 나경원 이겼다,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선거 기획사가 파시स्ट 캠페인하면 친윤이라는 거예요. 리얼미터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한 곳이 친윤이라는 거예요. 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박종희라고 그 나경원 측 전 의원이 있는데 김기현이 나경원 이긴 여론조사는 선거 기획사가 의뢰했더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 선관위에다가 올라가지도 못한 여론조사예요.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없어. 거기 없어. 이상하죠. 그 사람의 그 인지도라는 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닌데 사실 여론조사라고는 하지만은 대부분 보면 이제 인지도 조사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제일 잘 기억하는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에 있는 사람을 적합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론조사하고 인지도 조사하고 인기투표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이걸 리얼미터에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뭐가 있냐면요. 의뢰한 쪽이 질문지 갖고 장난치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얼미터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이 나경원을 누르고 1위에 올라서요. 저거 보면서 아 저놈들이 정말 징그러운 새끼들이다 진짜. 만들기 나름이구나. 그 실제로 알고 봤더니 이걸 의뢰한 회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이철식길 뭐 해가지고 미디어 트리뷴인데 미디어 트리뷴이라고 같은 호실까지 똑같아. 호실까지 똑같은 데가 지금 헌정회 정치 아카데미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데인지를 또 뒤져봤더니 여기서 이제 그 한번 국회에서 초청 강연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 연사에서 찾아봤더니 이 이병석 국민 헌정회 정치 아카데미 원장이라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찾아봐야겠죠. 근데 그 이병석 말고요. 그 밑에 실무자도 그 여성이 하나 있는데 출마했던 사람이더만. 네, 이재인이라고. 이재인이라고. 네. 그러니까 지극한 친년이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 이재인이 김기현의 글을 알 때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가까이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문항을 짜가지고 리얼미터에 의뢰했더니 김기현이 1위로 나오더라. 근데 요거는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선관위에 등록도 안 된 여론조사. 자, 그러니까 선관위에 등록 안 됐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근데 그 아까 말한 대한민국 헌정의 여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병석 아까 말씀하신 전 국회 부의장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 때문에 복권돼요. 사면 복권 때 이병석이가 들어가 있어. 원래 포스코 비리 때문에 징역 1년이 확정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7년에 근데 올해 MB 풀어지면서 이병석도 사면 복권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병석이 개소식 김기현 개소식 가가지고 김기현 의원한테 민심 당심이 있다. 근데 이놈들이 리얼미터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냈더니 김기현이 1등으로 나와. 나경원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또 다른 장난질이 시작된 거예요. 너무 와. 투명하죠, 이 정도면. 경원이 언니 억울하겠다. 속상하겠다. 근데 국민들은 야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김기현 1위로 올라섰네라고 볼 수 있지만 문항에다가요 나경원 논란 전나 집어넣고 자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만드는 나경원 거죠. 뭐 전 의원은 뭐 무슨 의혹이 있고 이런 예를 들어 의혹이 있고. 주유비로 뭐 5천만 원을 뭐 한 달에 쓰고 뭐 이런 거 막 집어넣고 누구 찍으시겠습니까 하면은 이상한데? 이렇게 돼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미디어 트리뷴이 의뢰했던 뭐 윤석열의 지지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진짜 참 허상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나경원이 장제원을 세게 저격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장제원 아들은 아버지를 참 돕고 있더라고. 자기 래퍼한테 동료 래퍼한테 너 전두환 때 같으면 너 감옥에 있어 이런 얘기 하고 근데 있고요. 진짜 아버지 막 전두환 시절이었으면 너는 지하실이야. 아 진짜. 장제원이는 나경원을 존나 패고 있으니까 나경원 열받아가지고
너 엄마도 뭐 진박 간별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 같아요. 윤석열이 직접 패기 그러니까 나경원을 장제원이 직접 패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김장연대라 그래서 이미 윤핵관 이렇게 돼 있으면 저건 곧 윤석열의 뜻으로 해석되잖아요. 근데 지금 장제원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사무총장이고 나는 사무총장으로 지금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상태에서 누가 당대표를 하느냐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가 될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당대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지 당대표를 원하는 거잖아요. 바지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상관없으니까 그 장제원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어깨뽕 엄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진단해줄게. 누가 진심으로 윤을 사랑하는지. 내가 진단해주겠다. 딱 보아하니 마음의 눈으로 보니 나경원은 아니구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 거야. 너는 제2의 진박 간별사냐?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제2의 유승민이냐? 이러고 자빠졌어 이거. 근데요 지금 국민의힘 심상치가 않아요. 윤석열 지지율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이 반으로 쫙 쪼개졌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호 전 국회의장 기억하죠? 예. 나경원은 당에 몇 안 되는 장수 중 한 명이다. 원래 영도를 지역구로 뒀던 국회의장 출신의 굉장히 늙은 정치인이죠. 그 다음 김무성이 물려받았다가 그 다음 지금 국회의원이 하고 있고. 저 양반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 지금 고문 이런 정도 하고 있을 텐데 굉장히 위치가 높은 정치인들이 무료를 보내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나경원 때리는 게 너무 과하다는 거야. 예.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그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그걸 이제 사의를 표했는데 보통 정치적 상식으로 보면 사의를 수용하면 되거든요. 너 그만둘래? 그래 그만둬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굳이 사의를 반려하고 해임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과도하고 감정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큰 정치라고 우리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의힘 원로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상해 보이는 거죠. 아니 사표는 저출산만 냈는데 기후대사까지 자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건 너무 감정적이라는 그리고 거죠. 후임에 장제원 동서대. 학교 동서대 교수가 후임으로 아니 뭐 이렇게 투명한 시키들이 다 있어? 아니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그날 거죠. 진짜 그게 금요일 날이었죠. 그날 바로 후임을 임명했다는 건 나경원을 자를 걸 논란만 만들고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장제원 학교 사학 출신 교수를 딱 후임에 앉히는 거 보고 야 얘네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경우 보셨어요? 대부분 눈치 봐서라도 못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공석으로 뒀다가 그게 뭐 공석이 된다고 해서 뭐 업무가 뭐 마비가 되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비상근 업무기 때문에 공석이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뭔가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고 그 준비가 돼 있을 때 누구의 이야기를 제일 가장 귀담아 듣느냐 딱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아 굳이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너 해임 사실상 느낌 파면이잖아요. 너 내가 자른 거야? 요거잖아요. 네가 그만둔 거 아니야? 내가 자른 거야? 네, 너무 이게 감정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아니 그 이태원 참사에서 지금 159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민은 코끝 하나 털끝 하나 지금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나경원을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직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김건희하고의 사적인 관계가 굉장히 이제 작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뇌피셜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뇌피셜에서 핵심은 그 김건희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최종적인 판단이 윤석열 거냐 김건희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1, V2 했을 때 V1이 V2보다 힘이 세다고 하면 V1이 누구냐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V1이라 그러면은 대통령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생각하게 되는데 진짜 윤석열이 V1 맞냐?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아니 사진에서는 김건희가 V1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걸 진짜로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이 있는 시민들인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가불관계가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사건을 나경원 남편이 김재호 판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언니한테 잘하고 언니한테 인사도 똑바로 하고 그러고 언니가 약간 나를 무시하더라도 꾹 참고 있었던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 됐어요. 윤석열하고 나경원은 특별히 고시 공부했을 때도 친하다는 이야기가 이게 그 서울대 법대를 다니면서도 정말 고학하는 사람들은 신림동에 모여서 공부를 했고 좀 있는 집안 애들은 연대 도서관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대 신촌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지들끼리 말로는 연세 학파라고 부른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경원이 윤석열을 오빠 하는 사이였다. 그래서 일찌감치 친한 친분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나경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중에서도 딱 나경원이 정치권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에서 김건희가 나경원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가죠.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쟤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이것저것 EMBA 다 따가지고 이제는 동문이라고 깔짝거리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파악을 하더라도 나경원은 그냥 태어나길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거기다가 그 외모를 보더라도 대학교 때 나경원하고 지금 나경원을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사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얼굴에 거의 손이 안 댔다라는 거 우리가 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지적 능력, 서울대를 입학하는 건 사실 과외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설계해가지고 뭐 서울대 보내는 코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자기 실력이 돼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게 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돈이 되나 얼굴이 되나 그리고 머리가 되나 해야만 되는 사람. 아무것도 안 되잖아. 경력, 이력 다 조작해야만 되는 사람. 어찌어찌해서 서울대 대학원 나왔다고 구라치려고 또.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 구역의 원톱은 나야 라고 한번 버튼 눌러준 느낌? 아니 꺼져. 나 대통령 부인이야 이런 느낌이고. 나경원 입장에서는 저 버틸 수 있는 힘은 분명히 남편 김재호, 윤석열 이런 관계, 최은순 이런 관계에서 그나마 나경원은 버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재밌네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번에 윤석열이 외교 가서 300억 달러 투자 받아서 지지율 좀 확 올려보려고 그랬어. 근데 윤석열 가든지 말든지 국내 언론들은 눈치도 없이 나경원 이야기를 주구장창 보도를 하다는 뭐. 그래서 이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요. 윤석열 지지율이 다시 30%대로 떨어졌다고. 아이고 폭락했네. 전화 면접 말고 자동응답이잖아요, 저게. 전화 면접은 이미 그 갤럽 같은 경우 30% 중반으로 떨어졌고요. 그 지금 39.3% 나오는 건데 자동응답이 윤석열 지지율이 전화 면접보다는 잘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윤석열은 뭘 해도 그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MBC 탑승 배제 논란 같은 걸 없애려고 MBC 다 통 크게 쏘셨는데 중동으로 날아갔더니 한국에서는 나경원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서문시장을 갔던 것도 당대표에 대한 뭐 어필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거기까지 간 거지 굳이 자기가 서민 행보하려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질문 중에 이런 거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떡볶이 같은 거를 많이 드시죠라고 물어봤을 때 네 많이 먹어요라고 물어보는 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영부인 자체가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었을 것 같고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팩트 체크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왜? 김건희 엄마가 석촌호수에서 포장마차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 내가 서민의 입장에서 서문시장을 간 영부인이라면 우리 엄마가 포장마차 해서 저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 아줌마 여기다 다시다 좀 더 넣었어야지. 조금 넣네. 뭐 이렇게 좀 받아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를 못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윤석열은 억울할 것도 없는 게 지금 중동하고 스위스 지금 순방 갔는데 거기에서 취재할 소스가 있어야지 국내에서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스케줄표 봤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있는 그 순서도 그러니까 그 일정들도 제대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애국가인지 남의 나라 국가인지 그 구분도 못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국내에 보도가 되는 게 좋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해외 순방 나갔을 때는 끊임없이 뭔가 소스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니까 윤석열로서는 억울할 것도 없죠. 그 아까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둘이 걸어올 때 그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그 보여준 영상에는 김건희가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 올리고 내리고 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윤석열 쪽에서 보도하는 장면은 그 장면이 그 편집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우리 쪽에 와서 보여주는 게 국민한테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편집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에서 보여줄 게 없는 거겠죠. 자, 어찌 될까? 나는 나경원 의원이 결국 출마를 못할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저렇게 세게 나와서 오늘 또 뭐 이런 거 시킨 거야. 윤석열이 40조 투자 유치했다고 하니까 나경원이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이러고 있어요. 윤석열하고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윤석열 옆에 장제원이나 이런 윤핵관들하고는 싸우는 척 하다가 결국엔 저는 물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는 척 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눈물 한번 흘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한번 볼게요. 민주당 45.7, 국민의힘 40.5, 정의당 3.2.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프로 잠깐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민주당이고요. 빨간색이 국민의힘인데 실제로 윤석열 지지율이 아주 바닥을 칠 때 24% 나올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준석과 윤석열의 충돌 이런 거였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나경원의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나경원이 이제 윤석열을 흔들고 있는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이상하단 말이에요. 캐릭터가 진짜 이상하지 않아? 뭔가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터져요. 재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주관상으로 보면 윤석열은 말년이 굉장히 좋습니다. 윤석열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두들기면 계속 점점점 커진다라는 거. 상대가. 그리고 어쨌거나 윤석열은 이제 노후에는 무료 급식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복이라면 복이죠. 가만히 있어도 밥 갖다 주는데. 근데 외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지질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런 짓을 기본적으로 남의 국가에 대놓고 한 번쯤 몰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계속 이러고 있다는 게 나는 틀린 게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바보짓을 하는 거죠. 일장기 격리할 날 금방 와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일본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뭐 일관성 이러고 싶은 거 있네. 아닐까요? 정말 일관성 있다잉. 여기까지